네, 지금 화면 타이틀을 보셨을 겁니다. 철강 강관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또 들어가 보죠.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맞수다를 들어가 보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사를 쭉 읽고 있는데 네. 일단은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포인트는 또 반복적이지만 미국 자국 내로 제조업의 부활, 리쇼어링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리 들어와 네. 여기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우리 고용자 쓰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뒤치를 펼치고 있는데 실제 미국 기업들은 10곳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는 안 돌아갈래. 좋지 않죠. 아니죠. 네. 가봐야 거기 노동정책, 인건비도 비싸고 우리나라 그렇죠. 자국이지만 그리고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러지? 그냥 관세를 좀 맞더라도 밖에서 생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들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유리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한테 네. 시그널을 던졌는데 이게 언뜻 느끼기에는 야, 잘못하면 글로벌 호구 되겠구나. 그렇죠. 자국 기업들은 안 돌아간다는데 네. 관세 맞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세를 무서워하면서 발발 떨고 미국에 가서 오케이 협상합시다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지. 이거 같은데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그룹사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현대였죠. 그렇죠. 현대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도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 현대까지 포함한 관세가 나왔으니 그렇죠. 현대가 미국에 생산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렇죠. 현대가 밖에서 니네 네. 나라에 생산해서 우리로 수출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관세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이 바뀌고 규제의 범위도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트럼프가 말하는 거 다르고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참모진이 이야기하는 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조삼모사네요. 그렇죠. 아침 연세에 네 개고. 더욱이 이제 미국 자국 내 기업들도 지금 자국 나라로 가서 건설하기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앞서 인건비 이야기도 하셨지만 두 네. 번째가 뭐냐 환경 규제 문제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괴롭히는 거죠, 막.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외국에 있는 공장들 중에 다수의 기업들이 전자기기, IT,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이 환경 규제 어떻게 보면 그 관리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건바이 건으로 그렇죠. 계속 막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국 기업들도 미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러한 비용들을 제3국의 어떤 낮은 인건비를 카바를 했었는데 혹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그것을 카바를 했었는데 그게 미국 내로 들어오게 되면 카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 지금 트럼프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은.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본인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8개월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 기간 안에 뭔가의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기회 혹은 본인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추가적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속도를 좀 올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3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실제로 주지 않더라도 저는 빠르게 뭔가 어필을 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돈 내고 투자하는 것은 조절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버티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 우리도 그럼 참여하겠다라기보단 이왕 참여할 거라면 누구보다 그냥 빠르게 가서 우리도 시원하게? 그렇죠. 열심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의 개념인 겁니다. 그냥 퍼주자가 아니라 네. 이왕 할 거라면 시원하게 가서 우리 투자하겠다. 대신에 현대차처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들 다음날 바로 관세 매기는 것처럼 우린 그런 건 바라지 않는다. 뒤통수 때리지 그렇죠. 마.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 확실하게 할 테니 너희들도 지킬 게 있으면 지켜줘라.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단도리가 되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안정화될 뿐더러 종목군들의 강세, 강도, 연속성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그래도 철강이라든지 LNG 관련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은 산업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산적으로 그쪽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겠죠. 네. 단순히 의학을 준다고 굽신거릴 필요는 없는 필요는 거고. 없죠.
물론 이제 교섭의 어떤 그 기술은 뭐 당국 장관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구두로 뭐 카드라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의미 이게 없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 영문식 표현과 서류의 문구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그 뒤통수 맞는 일은 그래서 이제 뭐 일어나긴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면은 사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려면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용지 자체가 적합하냐. 네. 왜냐하면 전력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 전력과 돌리려. 수도. 그죠? 네. 용수. 물이 있어야 되고. 네. 뭐 반도체도 아시겠지만 물을 엄청나게 그렇죠. 쓰잖아요. 초순수수를 네. 써서 뭐 나중에 그 오폐수, 그 케미칼도 섞여 있는 거 막.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반도체를 제조업을 안 했던 게 3D잖아요. 그렇죠. 인력들, 사람들이 막 케미칼에 노출되고 맞아. 막 우리는 예전에 뭐 그런 복잡한 식인데 있었죠. 지금 다시 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도 아닐 거고. 맞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공장 지려면 철근 뭐 제철도 많이 필요하겠고 제철소 뭐 재련소가 됐든 제철소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네. 근데 이제 LNG는 알래스카의 LNG 이거부터 이제 우리 들어와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전력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음. 그리고 혹은 에너지원, 명확한 에너지원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트럼프는 우리가 이미 과거를 통해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죠. 트럼프 스타일은 신재생 아닙니다. 풍력 아니고요. 태양광도 아니고요. 원자력 아니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선호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기후위기 뭐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 기업과 산업을 우리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LNG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크게 두 산업이 크게 들썩였죠. 네. 철강 네. 그리고 조선. 어.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산업 자체가 사실 조선은 누가 뭐라 해도 미국 대비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네. 미국이 작년 한 해 건조한 선박 대수를 보면 처참하죠. 5대 했다 그래요. 노크가 없는데 뭐. 일단 뭐 중국이 1,500대 했을 때 미국이 5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의 조선업은 베이스가 제로인 상태이기에 오히려 대미 우위에 접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강력하게 좀 가도 된다. 네. 어차피 미국이 중국 배 안 살 거라면 협상 우위는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있다는 확실한 카드는 조선이기 때문에 네. 조선을 베이스로 깔고 철강까지 조금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을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가 제철소를 가지고 있죠. 네네. 현대제철도 있고 그렇죠. 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확장을 해보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 네.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한데 또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이 길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상대가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한다면 네. 우리나라 철강과 조선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저 모든 금액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저게 만약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기업들의 주가는 또 개미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게요. 이 부분들은 저는 꼭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반응하고 네.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거나 이게 또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네. 뭐 수익성이라는 게 바로바로 뭐 결제가 돼서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캐시 장사 같으면은 뭐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주가에도 등식이 되는데 참 그 요원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줬고 변수들이 많을 거란 그쵸.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알래스카를 개발하려고 했다고 보니까 에스키모 이주를 또 시켜야 되네? 반대를 하네? 그러면 또 뭐 어디다 그렇죠.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환경으로 보면 북극곰이 또 나와가지고 얘네도 이주시켜야 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변수를 조차하고 일단 현재로서는 어떨까요? 뭐 철강, 강관 여기가 실질적인 수혜가 될까요? 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한 3주 전에도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섹터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안에 가스가 있으면 그걸 가스를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유정관 파이프라고 하고 그렇게 끌어올린 가스를 원하는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송유관 파이프라고 하는데 네. 지금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 제가 이제 특정 기업은 언급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수도관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철강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거기 또 뭐 노동자들이 써야 되는 숙소도 그렇죠. 만들어야 네. 되고 뭐 이어 컨테이너 숙소 붙이자면 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는 네. 있는데 과연 그들의 기업이 지금 우리가에게 보여주는 그 주가의 탄력성만큼 실제 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거의 드물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게요. 유정관과 송유관 뭐 이 산업을 저는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시면 제가 그때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래도 믿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미국 시장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지금 가서 공장 지어서 거기에서 설비 투자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는 기업은 안 어느 되고 세월에. 저는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지주 이 정도만큼은 그래도 투자할 만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분이 있는 건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자칫 네. 만약 뉴스가 조금 어긋나거나 아하. 조금 뉘앙스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간다 했었을 때는 윗꼬리 혹은 장대 음봉에 많은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희망 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는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조선은 조선 나름대로 고충이 뭐냐면 좋은 거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주가의 위치가 과연 지금의 밸류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신조성과가 지금 계속 정체가 되어 있고 수주잔고도 지금 정체가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수주 선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죠.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LNG 선박이라든지 대형 F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이 상태가 조금 정체기가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조선주들은 수주 잔고가 많아서 실적 크게 걱정 없어요. 이게 조금 크랙이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고려해서 투자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투자자라면 네네. 조선은 기다릴 것 같고요. 안 좋아서 기다린다기보다는 기다리는 매수할 타이밍을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여유롭게 오케이. 천천히 그냥 한번 보실 것 여기저기서 같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쿵쾅거리고 조선은 막 부활이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그때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네, 다들 좋다고 할 때가 근데 좀 시세가 움직이면은 손은 항상 매수 버튼 위에 올라가 가고 있는 싶죠. 이 인간의 심리죠. 방산도 그랬고 그러게 조선도 어제 그랬고, AI도 그랬잖아요. AI도 그랬고 지금 오늘 보면 뭐 얘기가 옆길로 삼천포로 잠깐 네. 세자면은 4x4라는 회사가 이제 퓨리오사 AI의 협력사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뭐 점상 이른바 점상 네. 두 방을 지금 올라가는데 시세만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필요 없어. 그 그쵸? 협력사의 어떤 개념도 필요 없어. 무슨 협력을 하는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에 앱을 올려놔도 그건 협력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식을 때린단 말이죠. 뭐 그래서 4x4도 그렇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근데 참 본업이 쉽지 않고 힘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몇 번 탐방을 강남에서 가봤거든요. 근데 대표이사도 교체됐고 뭐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 딱히 그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전시회 이렇게 조금 하시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되니까 그러니까 꼭 그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강관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태성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봤더니 수도꼭지였네. 그러면 그럼요. 어떡하지? 이게 만리장성 테마인가? 뭐 이런 거. 그렇게 될 수 만리장성 있죠. 테마 아세요? 네. 옛날에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보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노동자들이 뭐 수억 명이 들어간다 그러고 그분들이 뭐 고무신이 좋다라고 고무신 말표 뭐 이렇게 해갖고 빵을 하나씩 먹는다 크림 삼립 식빵 뭐 이런 황당한 테마가 한 수십 년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그러고 거 있죠. 아닌가? 지금도 알래스카가? 몇 개 인맥 테마주는 기업에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라가는 게 지금 주식 옷깃만 시장이기 스쳐도 때문에 얘기하는. 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참.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타면 너무나 네, 좋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그 흐름을 만약에 잘못 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처도 대한 없고. 고민은 우리나라 조기 대선이 6월에 있으니까 네. 5월 말까지는 꼭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그러게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자, 다시 본어로 네. 들어와서 그래서 현대제철이 미국에 연산 270만 ton 규모의 제철소를 예정하고 있다.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제철도 네, 재련, 뭐 정련 네. 사실 개념은 다르죠. 그렇죠.
고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철광석이라는 걸 넣어서 녹여가지고 이 네. 쇳물을 뽑아내고 뭐 알겠시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전기로 하고 고로는 또 다르잖아요. 네. 포스코는 고로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고로가 없고 전기로가 있죠. 그러니까 네. 막 폐철 같은 거 때려 넣고 녹여서 만드는 거. 근데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미국에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 된 것 같긴 한데 이건 뭐죠? 현대제철이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그냥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들어갈 때 현대제철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네, 있었어요. 우리도 들어가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언급되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현대제철 단독으로 들어가기엔 부담이 될 겁니다. 혹시 자꾸 투자를 막 서둘러 달라고 하면 네. 뭐라도 액션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대도 지금 본인들 관세 안 빼준 거 생각하면 애플도 안 빼줬는데 본인들이라고 빼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좀 분담을 하고 싶으면 혹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옆에 친구 있잖아요. 네. 포스코홀딩스와 잘 이야기해서 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친구 아닌데? 친구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둘이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네. 우리 같이 가서 네. 한번 반반이라도 부담하는 걸로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가서 한다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먹고 살려면. 네. 그 정도의 그냥 뉴스로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현대와 포스코가 만난다고? 그러면 거대 공영 기업이 또 탄생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 거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한 이슈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협업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자, 포스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정권 시절에 포스코의 그 고로가 독점하다가 현대제철이 고로를 하나 만들겠다 그랬더니 안 돼. 안 된다 했죠. 네, 안 된다 그래갖고 뭐 포스코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래 둘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번에 손잡고 미국 간다고요? 네. 이것도 헐리우드 액션인가요? 일단은 헐리우드 액션 1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앞서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같은 고로를 사용해서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면 절대 시너지 효과 안 납니다. 그렇죠. 방식이 다르고 아, 방식이 다름에 따라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서 위에.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음. 미국도 그걸 검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동일한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데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분담금도 나눠서 들어오려고 일부러 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뉴스 플레이 정도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사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트럼프 철강 관세 뭐 새로운 협상 카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미국 본토 사람들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특히나 최측근들도 모른다는데. 본인들이 말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비행기 타고 지금 열몇 시간 멀리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예측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일단 결국엔 주식시장은 결국 돈이 쏠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철강 아무리 불안하다 안 좋다라고 해도 지금 돈은 철강으로 가고 있으면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철강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자금이 철강에서 빠르게 싣고 조선으로 간다? 그럼 조선으로 지금은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른 박자에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살아남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반도체 조정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철강이 뭐 아무래도 전통적인 굴뚝주라 그렇죠. 보니까 성장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멀티플 네. 이런 걸 주기가 좀 어려운 어렵죠.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철강에 관심이 또 많으신 분들, 뭐 포스코나 아까 말씀하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있겠지만 네. 뭐 다양한 정도. 일단 중요한 건 시크니컬한 업종은 우리가 느낄 만큼의 경기가 조금 화랑이 돼야 추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경기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네. 정치적인 정책적인 어떤 변화에 따른 플레이를 좀 보시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조선처럼 수주잔고 혹은 방산처럼 수주잔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 네. 그때 저는 제철도 쭉 봐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혹은 그들의 반덤핑 맞은 제품들과의 어떤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보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투자할 만한 게 철강밖에 없다면 철강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철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워낙 지금 투자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따라 출렁거리는 철강주 의원에 대한 평가를 세분하게 좀 들어봤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